아내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괜히 몸이 굳고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말하는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아내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침대는 점점 넓어지는데 그 간격이 마음까지 멀어지게 만든다고. 그런데 혹시 아세요? 그 남자분이 단 60초, 하루 60초만 투자해서 다시 아내 앞에서 당당히 웃고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비밀이 주방 찬장 속 작은 향신료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게 광고 같다고요? 약도, 호르몬 주사도 아니에요. 정향이 가진 놀라운 힘으로 남자의 혈관을 열고 테스토스테론을 지켜내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두렵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을 위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우리는 방금 일에 치이고 나이에 눌려서 오래도록 무시해왔던 속마음을 마주하는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을 한 발짝 더 깊은 이야기로 이끌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작고 흔해 빠진 정향이라는 향신료가 중년 남성의 삶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이게 무슨 건강식품 광고냐고 생각하셨나요? 그 기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분명 뜨끈한 한방차 속에서 동동 떠있는 갈색 작은 알갱이를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작고 별거 없어 보이는 정향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유제놀이라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화학물질 같아 꺼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자연 그대로의 향과 힘을 품은 귀중한 물질이에요. 특히 남성의 혈관과 순환,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을 지켜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 58세의 이종석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늘 어깨가 구부정하고 말끝마다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아내와도 대화가 줄고 눈을 잘 못 마주친다며 속상해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분이 단 3주 동안 하루에 2-3알의 정향을 천천히 씹어 드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배가 뜨끈하고 예전처럼 몸에 힘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아내랑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 같으세요? 사실 과학도 이미 이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1년간 정향 속 유제놀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단 15분 만에 말초혈관 혈류가 크게 증가한다는 실험 데이터를 밝혀냈습니다. 물론 실험은 쥐로 시작됐지만 그 결과 덕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이어졌고 50대 이상 남성분들 상당수가 밤새 푹 자고 아랫배가 다시 따뜻해졌다며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제놀은 우리 몸의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거든요. 그 덕분에 피가 온몸을 자유롭게 돌고 가장 민감한 부위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 정향이 작용하는 원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아그라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혈관을 열어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을 갑자기 강하게 확장시키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두통,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홍조 같은 부작용이 흔하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향은 달라요. 몸을 화학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마치 예전 젊은 시절의 내 몸이 자연스럽게 해오던 그 과정을 조용히 천천히 다시 깨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당신 집 주방 찬장 한 구석에 이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국에서 눈치 보며 비싼 약을 사야 할 이유도 없고 수십만 원을 들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단 60초, 정향 2-3알을 천천히 씹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시나요? 당연합니다. 그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역시와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의심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향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까지도요. 부디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왜냐면 언젠가 다시 아내와 마주 앉아 웃으며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을 이 작은 정향이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젊었을 땐 스치기만 해도 마치 불꽃처럼 온몸이 반응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점점 느려집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반응이 둔해지고 어렵게 찾아온 반응마저도 금세 사라져버리죠. 많은 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며 체념하시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고 절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요.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저는 수없이 같은 눈빛을 봐왔습니다. 60대, 70대, 때로는 80대의 남성분들이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며 물으십니다. 요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에는 한결같이 이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단순히 부부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남자이고 싶다. 여전히 아내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 그러면 도대체 60대 이후 남성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은 세 가지 핵심 요인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오래 쓴 고무 호스처럼 더 이상 쉽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되죠. 그러니 피가 돌고 싶어도 길이 좁아져 버립니다. 둘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사실 이 호르몬은 40대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 결과 예전 같으면 한순간에 달아올랐을 자극에도 이제는 몸이 늦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적, 그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혹은 마음속에 말을 삼키고 있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테스토스테론을 억누른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은 원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약을 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약으로 순간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마치 금이 간 수도관에 순간 접착제를 바르는 것과 같아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여전히 약해져 있고 녹슬어 있죠. 언젠가는 다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도,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을 잃어가죠. 이 나이에 뭘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은 잘 아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잠자리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살아있다는 감각, 내 몸이 여전히 내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당당히 서 있는 그 존재감의 문제니까요. 저는 지금도 65세의 정명수 씨라는 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은행원으로 평생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몸이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안 깨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정향을 하루 2-3알씩 씹어 드시고 아침마다 2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해보시라 권했죠. 그리고 불과 2주 뒤 다시 오신 정명수 씨의 얼굴에는 조금은 수줍은 듯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더 젊어졌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배가 따뜻하고 그리고 예전에 놓쳤던 작은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이 있다는 것. 저는 기적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몸을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분명 몸도 마음도 다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지치고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지 못했을 뿐이죠. 좋은 소식은 우리가 제대로 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몸은 다시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오늘부터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이제 정향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을 조금은 믿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변화는 작고 소박해 보이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미 효과를 경험한 아주 간단하고도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고 어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딱 60초만 투자하면 충분하니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정향 고르기입니다. 정향을 사실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품질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정향은 아직 갈아지거나 가공되지 않은 통 그대로의 갈색 알갱이입니다. 짙은 갈색을 띠고 향이 강하되 거부감은 없으며 가볍게 불어보면 작은 꽃봉오리처럼 생긴 부분이 흔들릴 정도로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향은 한약재 상가, 건강식품 매장 혹은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보관할 땐 작은 유리병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향 속 유제놀 오일은 향이 강한 만큼 공기와 자주 닿으면 쉽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두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씻기입니다. 올바른 정향을 구했다면 이제 하루에 한두 알 정도를 혀 위에 올리고 1대 2분 동안 천천히 씹어주세요. 왜 씹어야 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향 속 유제놀 성분은 위장에서보다 혀와 구강 점막에서 훨씬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혀에는 혈관이 아주 촘촘히 분포되어 있어서 정향의 유효 성분이 곧장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순환을 돕습니다. 또 정향을 씹으면 입안의 향이 퍼지면서 잇몸과 인후를 소독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심지어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정향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며칠 만에 직접 몸으로 느끼는 변화이기도 해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향을 씹는 시간을 그저 건강관리의 일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작은 의식처럼 여겨보세요. 세 번째는 공복 시간대 사용하기입니다. 정향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꼭 공복일 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전 15-20분 혹은 잠자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몸의 흡수력이 가장 좋아서 유제놀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정향을 드시면 신경이 안정되면서 수면 사이클이 고르게 되고 밤사이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남성의 자연스러운 기능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향을 씹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보세요. 코로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그 호흡만으로도 몸 구석구석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향의 향과 호흡 명상이 만나면 그 효과는 2배로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며 하루에 6알, 10알씩 드시려 하지만 그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정향은 천연식물이라 해도 의학적 효능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구강 점막이 자극받아 따갑거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아스피린이나 항균고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제놀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페인 음료나 향이 강한 향신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주 소량만 시도해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66세의 박진호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인데 정년퇴직 후 어느 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사님,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남자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분께 저는 정향과 함께 하루 60초 명상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뒤 박진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아랫배가 따뜻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이미 모든 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겨우 정향 씹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작은 행동이 몸의 기억을 다시 깨우고 스스로 회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몸속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도 남자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조금씩 훔쳐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힘, 자신감,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라는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호르몬 수치나 발기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남자는 결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남자는 활력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빛나는 눈빛, 세상 앞에 내딛는 당당한 걸음,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런데 이 모든 걸 몰래 훔쳐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 채 살아가죠.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이 보이지 않는 세 명의 조용한 도둑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말을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위험이 닥쳤을 때 살기 위해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령 호랑이나 맹수가 쫓아오면 뇌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내며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죠. 문제는 지금 당신을 쫓아오는 건 호랑이도 맹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을 쫓아오는 건 끝없는 업무,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부담, 사회적 시선, 그리고 은퇴 후 찾아오는 이름 모를 외로움과 허전함이니까요. 계속해서 몸이 도망가야 한다고 착각하며 코르티솔을 과잉 분비하면 이제 그 호르몬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 결과 몸은 금세 지치고 근육은 줄고 성욕도 사라지며 발기 기능마저 약해집니다. 저는 얼마 전 62세의 정구철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조업 공장에서 평생을 성실히 일하다 퇴직하신 분인데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아내랑 있으면 마음은 좋은데 자꾸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 생각들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나는 남자이고 싶다는 간절함과 나는 이제 안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구철 씨의 문제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남자들의 성기능 문제는 대부분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에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정구철 씨처럼 많은 남자들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가슴에 얹고 삽니다. 퇴직 후 수입 걱정, 손주들 돌봄, 그리고 세월의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자존감까지. 이 모든 걱정이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선처럼 얽히고 잘 얽혀 몸의 반응 속도마저 늦춰버립니다. 가끔은 몸이 아직 가능해도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 모든 게 엉키고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남자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신체적 관리뿐 아니라 정신적 관리가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쉬는 시간, 명상, 깊은 호흡,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솔직히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열쇠입니다. 정구철 씨도 처음엔 한숨만 쉬셨지만 조금씩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10분씩 눈을 감고 호흡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다시 만난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가뿐해졌고 아침이 한결 상쾌해졌으며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능과 건강은 결코 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건 마음과 감정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주 섬세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적은 수면 부족입니다. 흔히 그냥 잠 좀 덜 자면 되지 하고 가볍게 넘기지만 남자 몸에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중 80%가 깊은 수면 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호르몬 공장이 가장 활발히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잠이 얕거나 자주 깨면 REM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몬 재생, 신경 회복, 혈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발기 기능도 약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을 소홀히 하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다행히도 정향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정향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꿈을 꾼다는 건 깊은 잠의 증거이자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세 번째 적은 구강 건강입니다. 혹시 의외라고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혈압, 심장, 콩팥은 열심히 챙기면서도 입 안 건강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입은 온몸의 혈관으로 통하는 가장 큰 관문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잇몸 속 세균이 혈관 속으로 침투하면 전신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남성의 미세혈관을 막아 발기 기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무려 70%나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 발기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먼저 치실부터 챙기셔야 한다고 저는 농담처럼 말씀드리곤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는 자신감 있는 미소뿐 아니라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남자의 성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명의 조용한 도둑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구강 건강. 이 3가지를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당신임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3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을 위한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남성 기능을 위해 기적의 약이나 치료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훨씬 더 넓은 곳에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면이 계속 깨지는데 테스토스테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속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도사리고 있다면 피가 원활히 흐를 수 없습니다. 즉, 남성 기능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단순히 약을 먹거나 정약만 씹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 수면, 구강 건강, 생활 습관까지 모두 살피는 전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권하고 싶은 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30분을 앞당기거나 잠들기 전 코로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혹은 정향을 씻기 전 양치질을 조금 더 꼼꼼히 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예민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혹시 요즘 자신이 점점 남자다움과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좌절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약해진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몰래 몸을 갉아먹었을 뿐입니다. 그저 이 작은 것들에 다시 주목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곧장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은 맑아지고 자신감은 자연스레 되살아나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내 몸이 다시 움직여주는 그 느낌을 찾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30일 동안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조금씩 달라지며 잠에서부터 에너지,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까지 되찾게 될 거예요. 혹시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도 뭔가 변화를 원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마음은 간절한데 활력이 점점 말라가는 느낌. 만약 그게 지금 당신의 이야기라면 이 영상은 분명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3실 계획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절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내신다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발기 여부를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성기능만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보다 먼저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라고 물으면 다들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십니다. 밤새 뒤척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 하루 두세 알의 정향을 꺼내 천천히 씹어보세요. TV도 끄고 불도 조금 어둡게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저 몸을 느끼면서 편안히 씹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도 좋고 잔잔한 음악을 살짝 틀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해보세요. 오늘 밤 몇 시간을 잤는지, 혹시 꿈은 꾸었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떤지 한 줄로라도 적어보세요. 이 기록이 쌓이면 스스로가 매일 달라지고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짜증이 줄고 아침에 느끼던 그 무거움이 사라질 거예요. 이때부터는 작은 움직임을 더해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기가 시원할 때 가볍게 10와 2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숨이 차도록 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느끼고 몸을 조금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상하게 아침에 밖에 나가면 몸이 금방 개운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당신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반응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3주차가 되면 더 놀라운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결과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침 발기가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은 미약하고 불안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몸의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저는 그때 조심스레 권합니다. 이 변화를 배우자에게 살짝 알려보시라고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요즘 몸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때론 단 한 번의 눈빛이나 손길이 꽁꽁 잠들어 있던 감정을 다시 깨울 수 있으니까요. 4주차가 되면 변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몸이 달라질 뿐 아니라 걸음걸이, 앉아있는 자세,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달라집니다. 그 미묘한 변화들이 곧 당신의 자신감을 되돌려 줄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셨다면 성관계를 계획하기 30분 45분 전에 정향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잘 해야 한다는 압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간에 집중하고 연결감을 느끼고 나머지는 몸이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도록 두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70대 중반의 최종필 씨라는 분의 아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박사님, 남편이 요즘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 보여요. 꼭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전처럼 눈빛이 반짝이거든요. 이 30일간의 여정에는 기적의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기적이 필요한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희망, 끈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중 단 70%만이라도 따라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분명 그 이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요.
혹시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필요한 건 단지 몇 알의 정향, 약간의 여유,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작은 약속 하나뿐입니다. 나는 내 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로 당신은 이미 자신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도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길이 열리진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한 발 내디디는 그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을 깨워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50세 이후 남자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고 아주 작지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남자의 세계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우기 위해 필요한 건 약도 아니고 기적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지 아주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당신의 손길과 관심입니다. 우리는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71세의 장경수 씨라는 분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저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분의 눈빛이 너무도 깊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해보세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7일만 투자해보세요. 하루에 단 1분만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정향 2-3알을 천천히 씻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을 조금만 더 일찍 자고 아침마다 몸의 느낌을 적어보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30년 젊어지자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잘못되면 곧장 약을 찾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면 금세 해결될 거라 믿죠. 하지만 그렇게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말로 몸 안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약 하나로 호르몬 문제, 심리적 문제, 자존감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발기부전이나 노화로 고민하는 남성은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립니다. 언젠가 몸이 저절로 나아지겠지 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이 우리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정말 우리를 바꾸는 건 비싸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 한 알의 정향, 가벼운 산책, 푹 잘 자는 밤, 그리고 오래전 잊고 지냈던 아내와의 짧은 대화. 이건 의사도, 가족도, 이 영상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정향을 씹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 대신 숨 쉬거나 잠들거나 당신의 몸을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작은 기적은 시작됩니다. 단 7일만 해보세요. 하루 만에 결과를 기대하진 마세요. 대신 매일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맑은지, 걸음을 옮길 때 다리의 힘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가슴 한켠에서 다시 피어나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제가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전히 홀로 고민하며 나의 시간이 끝났나 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한 겁니다. 짧은 댓글 하나, 작은 고백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향 한 알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 한 곡이 누군가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반 이상을 걸어온 남자들은 이제 남은 시간을 진짜 존엄과 활력, 자유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발기 이야기, 호르몬 이야기,
혹은 살고 싶다는 몸의 신호를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는 진짜 시작점은 우리가 그 관심을 내려놓는 순간이니까요. 저는 모든 것이 쉽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당신이라면 저 역시 확신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해 주세요. 내일 말고, 시간이 더 많아질 때 말고.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몇 알의 정향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작고 소중한 약속. 나는 내 삶을, 내 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는 그 한마디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미 당신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도만 있어서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길은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생깁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에서 단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나누고, 사랑하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당신의 삶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